첫 번째 경기 츠르베나 대 셀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츠르베나 즈베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르나우토비치는 최전방에서 피지컬과 제공권을 활용해 박스안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라도니치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돌파가 날카롭고 인프런트로 반대 포스트를 향한 슈팅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 카타이는 전방과 2선을 오가며 패스 전개와 연계를 돕고 세컨드 볼을 처리하는 집중력으로 팀 공격 흐름을 끊임없이 이어간다. 특히 라도니치의 돌파 이후 마무리 장면은 셀틱의 측면 수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결정적 패턴이다. 그래서 즈베즈다는 공격 루트를 명확히 구축하며 홈에서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칠 수 있다. 원정팀 셀틱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에아나초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점과 마무리 능력으로 위협을 가한다. 마에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과 측면 침투를 동시에 시도하지만 부상 결장자가 많아 지원이 제한적이다. 맥그리거는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담당하지만 수적 열세 상황에서는 압박 탈출 능력이 흔들리는 약점을 드러낸다. 랄스턴, 트러스티, 조타, 존스턴 등 핵심 자원의 결장은 전력 공백으로 이어져 수비 라인과 공격의 연계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셀틱은 원정에서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고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즈베즈다는 라도니치의 인버티드 플레이와 아르나우토비치의 제공권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셀틱은 전력 공백과 수비 라인의 불안으로 원정에서 반전 여지를 만들기가 어렵다. 이번 경기는 즈베즈다가 홈에서 전술적 우위를 살려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바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프라이부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슈어한트는 전방 압박과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결정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리포는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와 직접 슈팅을 모두 시도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력한 무기를 갖춘 자원이다. 에게 슈타인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박스 근처에서 두 번째 득점 루트를 열어주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아다모, 베스테, 카이레의 부상 공백이 있더라도 주축 공격 라인이 워낙 강력해 홈에서는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는 유럽 무대에서 홈 승률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홈팬들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 흐름이 반복되어 왔다. 원정팀 바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이티는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최근 마무리 감각이 둔화된 상태다. 호텔로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연결을 맡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쉽게 템포가 끊기며 전방으로의 전진 패스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샤키리는 여전히 개인 기량으로 순간적인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경기 체력과 안정적인 활동량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부상으로 트라오레와 반브리멘이 이탈하면서 수비 라인의 집중력과 활동량이 크게 떨어진 점도 부담이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최근 유럽 무대에서의 성적 역시 부진해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의 안정적인 경기력과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무기로 바젤을 압박할 수 있다. 반대로 바젤은 최근 부진과 부상 변수로 인해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프라이부르크가 홈팬들의 지원과 공격 전술을 앞세워 승리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 오지시니스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니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모피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장악으로 중심을 잡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될 위험이 있다. 디옵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백으로 변화를 주며 순간적인 스피드로 상대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자원이다. 부다위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템포를 조절하지만 빌드업에서 압박을 받으면 볼 간수의 한계가 드러난다. 문제는 압둘모님, 단테, 은다이시미에, 은돔벨레, 쿨리발리, 압디 등 핵심 자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라 전력 구성이 제한적이다. 결국 니스는 전방보다는 후방 안정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AS 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퍼거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전진 패스로 팀 공격의 리듬을 이끈다. 펠레그리니는 세트피스와 전방 패스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경기 내내 중원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코네는 기동력 있는 움직임으로 박스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지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제한된다. 로마 역시 보부, 디발라, 피실리, 바스케스 라치, 웨슬리, 베일리, 발단치까지 대거 부상으로 전력이 크게 누수된 상태다. 때문에 로마도 수비 조직을 우선적으로 세우며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니스와 로마는 모두 주축 자원의 줄부상으로 인해 전술적 유연성이 크게 제한된다. 양팀 모두 수비를 우선시하는 운영을 택할 수밖에 없어 팽팽한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결국 공방의 답답함 속에서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경기 말메 대 루도고레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말메 FF는 4-4-2 전형을 유지하며 전방에서 확실한 타깃 플레이를 구축한다.
구두 연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지닌 스트라이커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중볼 경합을 장악할 수 있다. 학사바노빅은 좌측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로 활로를 열고 구두 연센의 머리를 향해 날카로운 크로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이온센은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연기로 세컨드볼을 지배하며 전방 압박과 중거리 슈팅 옵션까지 제공한다. 특히 부상으로 빠진 보테임과 시구르드손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측면 크로스와 구두연센의 헤더라는 명확한 공격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다. 원정팀 루도고레츠는 4-1-4-1 전형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려 한다. 마차도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병행하며 제공권보다는 발밑 플레이에 강점이 있다. 카이오 비달은 빠른 드리블 돌파와 컷백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만 수비 가담에서는 다소 소극적이다. 칼록은 이선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때 실수가 잦다. 문제는 중앙 센터백 조합이 말메 FF의 공격진과 비교해 평균 신장이 낮다는 점이다. 이 약점은 곧 공중볼 상황과 크로스 수비에서 치명적인 허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말메 FF는 구두연센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한 크로스 공격 패턴으로 루도고레츠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루도고레츠는 신장 열세로 인해 공중볼 경합에서 고전하며 수비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상성과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말메 FF가 홈에서 승리를 확정할 그림이다.